제 아들은 의사예요. 그리고 며느리로 들어온 혜원이는 그에 비하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아가씨였죠. 그래, 맞아요. 저 흔히 말하는 시어머니 갑질 좀 했어요. 사연을 듣고 무엇라고 욕하셔도 좋아요. 하지만요,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 사연은 서울에서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신 어느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들 영민이는 어릴 적부터 그 이름처럼 공부를 잘하기로 이름난 아이였어요. 거기다가 유순한 성품까지 타고난 녀석이라 속 한 번 썩인 적 없었지만 저의 유일한 걱정은 바로 여자였어요. 사내 아이라 분명 언젠가 여자를 알게 될 텐데. 혹여나 잘못 만나서 신세를 망치면 어쩌지? 여자를 잘못 만나서 신세 망친 남자가 어디 한둘인가요? 호암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작정하고 덤벼드는 꽃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영민이에게 세뇌하듯 말을 했어요. 영민아, 여자는 좋은 대학 가면 만날 수 있다. 내 학력 평가 순위에 따라 얼마나 예쁜 여자를 만날지가 결정되는 거야. 서울대면 미스코리아진, 연고대면 미스코리아선, 미.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그렇다고 저도 맨입으로만 영민이에게 부탁한 건 아니었어요. 아들이 바라는 정말 모든 걸 다 해줬답니다. 밥, 간식, 여행, 스트레스 해소로 사고 싶다는 물건도 사주고, 아들이 집에 오면 강아지처럼 뛰쳐나가 신발도 정리하고 온갖 수발을 다 들었답니다. 제 말을 잘 따라준 영민이가 기대 이상으로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뛸 듯이 기뻐하며 다시 말했어요. 이제 대학에 붙었으니 의사가 되면 얼마나 더 좋은 여자가 줄을 서겠니? 미스코리아가 문제니? 전 세계에서 너한테 달려들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의사까지는 꼭 되고 여자 생각을 하자꾸나. 그런 저의 바람에 따라 영민이는 잘 따라주었어요. 물론 중간중간 저 몰래 여자를 만나는 것 같긴 했지만 어릴 적부터 제가 말했던 미스 코리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아가씨들이었기에 영민이도 금세 만족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영민이가 의사가 되었을 때 저는 하늘 높이 만세를 불렀어요. 드디어 내 아들이 의사가 되었구나. 하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영민이가 눈을 빛내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엄마 말대로 의사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여자 만나고 다녀도 되죠? 응? 응, 뭐 그렇지? 저는 그때 그렇게 말한 걸 후회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영민이는 곱비 풀린 망아지 마냥 여자를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서울 여자, 부산 여자, 전남 여자, 목포 여자, 외국 여자, 영민이의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SNS를 보다 보면 거의 매주 술과 새로운 여자가 올라와 있었어요. 계집질도 정도껏 해야지. 야, 너희 아들 저러다 미투인지 뭔지. 꽃뱀이나 페미니스트들한테 된통 당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가 어찌나 심했던지 나중에 제 친구 선희까지 저에게 말을 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친구의 말에 저는 한숨만 쉴 뿐 무어라 할 말이 없었어요. 의사가 되면 여자를 마음껏 만날 수 있다고 한 게 바로 나인 걸 어쩌니. 하지만 나라고 내 아들이 저 정도로 미친 듯이 여자를 만나고 다닐 줄은 몰랐지만 말이야. 옆에서 아들 영민이를 바라보고 있다 보면 저러다가 어디 한번 정말 꽃뱀한테 물리는 거 아닌가 걱정될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그때가 한참 미투 운동 열풍이 일어났을 때라 저의 근심은 더욱 심했죠. 하나뿐인 아들이 여자 때문에 모든 걸 잃어 추락하는 꼴을 보고 싶어 하는 부모는 없을 테니까요. 그냥 하루빨리 참한 아가씨를 만나서 우리 영민이가 정착했으면 좋으련만
그런 희망만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기적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 아들, 그게 정말이니? 드디어 우리 아들이 방황을 멈췄구나 싶어서 저는 뛸 듯이 기뻐하다가 이내 정신을 다잡았어요. 어머님, 아버님들, 이제부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터놓고 이야기해서 의사 아들 만들었으면, 그리고 그런 아들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한 엄마라면 아무 여자나 우리 귀한 아들하고 엮어주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정말 밤낮 없이 제 아들 뒷바라지했어요. 그걸로 부귀영화는 누릴 수는 없더라도 제 아들이 좋은 여자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 정도는 바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물어봤어요. 그래, 그럼 어떤 아가씨니? 우리 아들이 보나마나 고르고 골랐을 테니 이 엄마도 궁금한걸? 어린이집 교사예요. 되게 착하고 예뻐요. 어린이집 교사? 아, 그래. 유치원 교사도 아니고 어린이집 교사라니. 그럼 그냥 교원도 아닌 일반 보육교사라는 소리였잖아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는 뭐 하는 분들이신데? 어머니는 그냥 가정주부시고 아버지는 은퇴한 군인이세요. 군인? 그럼 장군? 아니요, 그냥 부사관이세요. 원사로 전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원사. 훌륭하시네. 직업은 일반 보육교사에 엄마는 가정주부, 아빠는 장교도 아닌 그냥 일반 원사 전역자라니. 간단한 소개만 듣고도 돈 없는 가난한 집안이라는 것 정도는 훤히 알 수 있었죠.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난한 집 아이구나. 하지만 어쩌겠어. 내 아들이 좋다는데 둘만 좋으면 됐지. 라는 자기 최면을 최대한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마침내 아들의 소개로 예비 며느리 혜원이를 만났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시네요. 혜원이는 뭐랄까. 사람 대하는 게 무척이나 능숙한 아이였어요. 게다가 외모는 또 어찌나 화려한지. 처음에는 잠깐 무슨 모델이나 연예인인 줄 알았죠. 우리 아들이 너를 왜 좋아하는지는 알겠다. 라는 시선으로 잠시 혜원이를 바라보다가 이내 대화를 시작했죠. 그래, 영민이한테 듣자 하니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면서요. 네, 맞아요, 어머니.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지금 생각해도 혜원이의 부침성과 외모 하나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을 못 보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정신없이 저에게 했던 말들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아주 살갑고 친근했거든요. 분명 좋았어요. 좋았는데 무언가 자꾸만 미묘하게 거슬리는 게 있더라고요. 분명 어린이집 보육교사라고 했는데 보육교사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명품 가방에 명품 옷, 그리고 사치스러운 장신구들까지 서민 가정딸이 입을 수 없는 것들만 걸치고 있었거든요. 이상했죠. 서민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치고 있다는 건 곧 허영심이 있거나 아니면 어딘가 캥기는 구석이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짧은 만남이 끝나고 난 후 제 친구 선희에게 고민을 토로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선희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말하더라고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 명품을 둘러? 그거 수상한데? 혹시 그 여자 모델처럼 예쁘니? 응, 그런 편이지. 연락은? 너네 아들 영민이하고 둘이 연락이나 데이트는 잘한대? 그게 둘이 연락이 잘 안 돼서 서운하다고. 영민이가 그렇지 않아도 내 앞에서 서운한 티를 내더라고. 그 여자애는 그냥 그런 영민이를 달래기만 하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희가 무릎을 탁 치며 말하더군요. 야, 걔 그거
업소 다니는 거 아니니? 업소? 업소라면 설마? 그래, 몸 파는 애들 말이야. 아니, 말이 되니? 서민 가정에 돈도 지지리도 없을 그냥 평범한 부모? 본인 직업도 보육교사인데? 그런데 그런 애가 어떻게 명품을 두르고 다녀? 게다가 낮에 연락도 잘 안 된다며. 그렇지? 제 말에 선희가 손뼉을 치며 확신에 차말을 하더군요. 맞네, 맞아. 우리 남편이 바람나 봐서 내가 알잖아. 업소 다니는 애들 보통 자기가 필라테스 강사임네, 어린이집 보육교사네 그런 식으로 거짓말 치고 다닌단 말이야. 실제로 보면 교사는 무슨 그냥 더러운 애들이야. 저는 선희의 말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리 한구석에서는 저 말이 사실일까 싶으면서도 동시에 만약 그걸 인정하면 우리 아들 영민이가 성매매 업소나 다니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기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영민이가 내 아들이 그런 여자애랑 애초에 만날 수가 없는데. 아니, 그야 그렇기는 하지.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예 그 여자애가 영민이까지 속이고 만나는 거라면? 그러면 어쩔 거야. 아들 인생이 달린 결혼인데. 일단 시험은 해봐야 할 것 아니야? 선희가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친구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선희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예비 며느리 혜원이가 업소녀라는 게 사실일까? 내 아들이 몸 파는 여자를 나한테 예비 며느리라고 데려왔다고.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정은 그래, 일단은 선희 말대로 한번 테스트해보자. 혜원이를 테스트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한 요구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어차피 이미 영민이와 혜원이의 사랑은 꽤나 깊어 보였으니 결혼을 찬성해주는 척 하면서 단 하나의 요구 조건을 말하는 것이 바로 계획이었죠. 그래, 둘이 사이가 좋아 보이니 나도 마음이 편하구나. 어찌 식장이랑 다른 것들은 잘 준비되어 가니? 네, 어머니. 오빠가 정말 센스 있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고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역시나 혜원이라는 아이는 혓바닥에 참기름이라도 바른 게 분명했어요. 우리 아들 영민이에게 센스가 있다니. 지난 30년 넘게 아들을 바라봐온 저로서는 기가 차는 소리였죠. 영민이는 공부 머리를 얻은 대신 센스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혜원이의 말을 가볍게 흘려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제가 곧 할 말 때문에 혜원이의 저 고운 얼굴에 인상이 팍 구겨질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래, 준비가 잘 되고 있다니 나도 한결 마음이 놓이네. 그런데 그 전에 양가 예물 교환 말인데. 아, 예물이요. 제 말에 혜원이의 얼굴에 긴장이 감돌더군요. 그럴 만도 하죠. 어쨌든 우리 집에 비해 혜원이네 집안이 많이 기우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물 이야기를 꺼낸 건 포석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난 명품이나 돈 같은 건 바라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뿐이야. 정말이세요? 어떤 건데요, 어머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다 해드릴게요. 돈이 필요 없다는 제 말에 혜원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군요. 저는 그런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산부인과 진료 기록. 아, 산부인과 진료 기록. 네? 깜짝 놀라하는 혜원이의 반응을 보면서 가슴이 콩닥대었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아들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하는 엄마의 입장. 그리고 예비 며느리라고는 하나. 정말 몸 팔고 다니는 업소녀일지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해야 하는 상황. 저는 티나지 않게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일부러 더 당당하고 자신 있는 태도로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니? 요즘 의사 집안 정도 되면 이 정도 요구는 당연한 거라는 거 모르니? 아, 아니요. 그렇기보단
그냥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거라서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그런 요구를 받는다는 게 조금. 그래, 조금 당황스러울 수는 있겠지. 하지만 말이다. 너도 만나봐서 알겠지만 우리 영민이 흔한 남자가 아니야. 그런 남자를 내 남편으로 얻으려면 너도 그만큼 정성을 보여야 하지 않겠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놀랄 것 같아서 일부러 다른 예물은 필요 없다고 한 거야. 제 말에 예비 며느리 혜원이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차더군요. 그걸 보고 있는 제 마음도 근심으로 가득 차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얘가 정말 뭘 숨기고 있기라도 한 건가? 그게 아니라면 대체 왜 이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있는 거야? 산부인과 검진 기록이 우리 여자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라는 건 알지만 요즘 결혼하는 게 어디 쉽나요? 특히 한쪽 집안이 기울수록 더더욱 어렵죠. 아니,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만약 혜원이가 그냥 평범한 아이였다면, 서민 가정이건 어디 아프리카에서 왔건, 그냥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우리 집 식구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수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고, 결국 제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는 혜원이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침묵을 지켰어요. 결국 녀석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파혼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때 혜원이가 결심을 굳힌 듯 입을 열더군요. 알겠어요. 그럼 어머니 말씀대로 진료 기록을 가져올게요. 혜원이가 진료 기록을 가져온 건 일주일쯤 후였어요. 저는 일부러 진료 기록을 아들 영민이와 함께 봐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만약 특수한 결과가 나온다면, 제가 우려한 대로 과다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나온다면, 그걸 영민이도 함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의외였던 건 혜원이가 순순히 제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셋은 우리 집에서 따로 만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열어보았고, 그 결과는 뭐야, 혜원이 너 산부인과를 왜 이렇게 많이 간 거야? 산부인과를 한두 번 다닌 게 아니더군요. 거의 달에 한 번씩은 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이래서야 업소녀가 아니더라도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던 아이라는 건 분명했죠. 아니, 솔직히 말해 제 머릿속에서는 업소녀가 분명하다고 외치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저와 같이 충격을 받아야 할 아들 영민이가 무척이나 평온하다는 거였어요. 마치 이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기이함을 느낀 저희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뭐야, 영민이 너. 설마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전 사랑해요. 뭐라고? 야, 한영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아니, 어디서 어떤 놈이랑 붙어 먹었는지는 몰라도 산부인과를 제 집 드나들 듯 한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라고. 게다가 진료 기록 보니까 성병 기록도 있던데. 요즘 세상의 이혼도 흠이 아닌데 성병이라고 별 다를 게 있나요? 아들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도대체 이놈 자식의 성윤리와 도덕관이란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영민이는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며 혜원이의 과거가 어떠하든 사랑한다고 말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어요. 아주 로미오와 줄리엣 나셨네 싶었죠. 문제는 제가 아는 줄리엣은 좋은 명문가 아가씨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디 업소에 다니는 나가요 아가씨가 아니라요. 그래, 다 알고 있었다 이거지? 그럼 영민이 너는 여전히 이 여자애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거니? 네, 말씀드린 대로예요. 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영민아, 세상 사람이 다 너보다 바보가 아니라는 건 알지? 알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왜 결혼 상대를 고를 때 그 사람의 과거를 따지는지는 아니?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건 그 사람의 과거가 곧 미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야. 이거사? 당당하게 자기가 옳다는 듯이 말하는 영민이의 모습에 제 아들이지만 정말 뒤통수를 후려치고 싶더라고요. 아니 속된 말로 정말 배울 만큼 배운 놈이 어떻게 이렇게 헛똑똑이 같은 집만 골라서 할 수 있는지 원. 제가 혜원이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혜원아. 아니, 솔직히 이제 이름을 부르기도 싫래. 아가씨, 솔직히 인정하면 서로 험한 꼴 보지 않게 해줄게. 아가씨 정말 일반 사람 맞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디 노래방이나 직업 여성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있냐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정말로 제 인생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온 걸요. 그렇게 말한 예비 며느리 혜원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 있죠? 하지만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여자분들은 직감적으로 아시잖아요. 얘가 지금 진짜로 우는 건지 아니면 우는 연기를 하는 건지를요. 그때 제가 본 혜원이는 100% 우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속기는커녕 어이가 없어서 기도 안 찼지만 문제는 제 아들 영민이가 그런 여우 같은 것에 연기에 껌뻑 속아 넘어갔다는 거였죠.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혜원이라고 과거에 그런 결정을 내리고 싶었겠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가족이 될 테니까 서로 더 보듬어 줘야죠. 가족? 도대체 누가 쟤랑 가족이 된다는 말이니? 난 이렇게 문란하게 산 여자는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 이 결혼 반대야.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꼭 이렇게 제 여자친구를 깎아내리셔야 하겠어요?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대학 가고 의사 되면 내 마음대로 여자 만나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살고 싶은 여자랑 살겠다는데 왜 엄마가 엄마 약속을 어기는 거냐고요. 아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내 꾀에 걸려 넘어진다고. 아들 공부 열심히 시키려 했던 가머니설들이 이렇게 제 발등을 찍을 줄은 몰랐죠. 그날 결국 저는 혜원이를 영민이 곁에서 떼어내는데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허락한 것도 아니었죠. 나는 둘의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영민이에게 못 박듯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 녀석이 글쎄 그날부터 자기 혜원이랑 결혼 안 하면 의사고 뭐고 다 때려치겠다고 생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다니던 병원에도 출근을 안 하는 데다 시금도 전폐하겠다고 하고요. 결국 일이 커져서 지금껏 가만히 있던 남편이 입을 열더군요. 저러다 애 잡을 거야? 요즘 애들 발랑 까진 게 어디 특별한 일도 아니고. 아니, 애가 성병도 자주 걸렸다잖아요. 당신은 그게 거슬리지도 않아요? 거슬리지. 하지만 애써 키워놓은 의사 자식이 저렇게 폐인되는 건 더 거슬려. 그냥 자기들끼리 적당히 알아서 살게 내버려둬. 그래도요. 그럼 어디 사설 탐정이라도 고용해서 뒷조사라도 해볼게요. 사설 탐정? 당신 정신 나갔어? 혜원이 조사하려면 결국 영민이랑 우리 정보도 넘겨야 한다는 소리잖아. 그랬다가 나중에 꼬투리라도 잡히면 어쩌려고. 아니, 그래도 아, 시끄러.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저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더 듣기 싫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어요. 남편은 항상 저런 식이었어요. 집안의 기둥이자 남자인 자기는 악역을 맡고 싶지 않아 했죠.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요. 제가 영민이 의사 만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할 때도 왜 그리 극성이냐고. 굳이 의사 안 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의사라고 동네방네 어찌나 자랑을 하고 다녔는지 그렇게 자기는 좋은 사람인 척 입장을 고수하더니 아들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좋은 사람인 척하려는 게 분명했어요. 난 네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는데
극성맞은 네 엄마 때문에 난 아들인 너를 생각해 주려고 했는데 유난스러운 네 엄마 때문에 저는 아들의 미래를 걱정해서 최선을 다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정작 함께 힘이 되어 주어야 할 남편은 이렇게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니 힘이 빠지다 못해 낙담이 되더군요. 정말 다 때려치고 아들 인생이 망하든 말든 놔두고 싶을 정도로요. 결국 영민이의 결혼은 이루어졌어요. 의사직을 걸고 협박하는 아들과 남편의 방관으로 인한 결과였죠. 하지만 저는 자기가 이겼다는 듯 생글대는 혜원이에게 흰 종이와 펜을 내밀었어요. 결혼은 허락해 줄 테니 각서 하나만 분명하게 써라. 각서요? 어떤 각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가 업소녀라는 게 밝혀지면 거짓말로 인한 피해 배상은 물론 아무런 소송이나 보복 없이 즉각 이혼하겠다는 각서. 저의 말에 혜원이가 놀란 듯 잠시 멈칫하더군요. 그 각서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의 마지막 발악이자 검증 시도였어요. 제가 볼 때 혜원이는 분명히 꽃뱀이었고 일말의 양심이나 두려움이라도 있으면 감히 각서를 쓰지 못할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혜원이는 그런 저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아이더군요. 그 아이는 질릴 정도로 뻔뻔했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아이였어요. 혜원이가 싱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물론이죠. 제가 각서를 써서 어머니 마음이 편해지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혜원이의 얼굴에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라고 써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결혼식은 둘의 결혼을 허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진행되었어요. 우리 아들 돈 참 많더군요. 식장이 크기도 참 크고 그 많은 공간을 새하얀 꽃으로 어떻게 그리 가득 채운 것인지. 물론 그 모든 건 며느리 혜원이의 의중인 게 분명했죠. 아들 영민이는 식장을 그렇게 예쁘게 꾸밀 센스와 감각은 없었거든요. 저는 혜원이가 꾸미고 혜원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 꾸며진 식장을 혜원이가 계획한 동선에 따라 움직였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혜원이랑 영민이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영민이는 뭐가 좋은지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고 저는 그런 영민이를 보며 허탈감을 느꼈답니다. 내가 꽃뱀에게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그렇게나 열심히 키웠던 건가 하고요. 신랑, 신부 가족들 사진을 찍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영민이 친구 중 남자 몇몇이 모여 무어라 킥킥대며 말하고 있더군요. 평소 영민이 SNS, 인스타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얼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민이가 평소에 어울려 다니는 무리라는 소리였죠. 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느껴 다가갔어요. 녀석들은 제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킥킥대느라 여념이 없더군요. 영민이랑 혜원이를 손가락으로 번갈아 가리키면서요. 제가 코앞까지 다가가니까 입을 싹 다물더군요. 저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영민이 친구들이죠? 영민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어서 알겠네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나저나 다들 무슨 이야기를 그리들 재미있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게 영민이 아내가 형수가 너무 아름다우셔서요. 꼭 결혼을 위해 온몸을 갈고 닦으신 분처럼요. 한 명의 말에 나머지가 다 알고 있다는 듯 크크대고 웃더군요. 아주 자기들끼리만 신나하는 꼴이 어찌나 얄미웠던지 제가 차분하게 미소 지으면서 말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아주 즐거워 보이네요. 나도 같이 웃고 싶은데 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아, 그건 좀 곤란해서요. 저희가 어쨌든 영민이 친구인데 친구의 비밀을 말해주기는 그래서. 아, 정확히 말하면 친구 와이프의 비밀인가? 라고 말하며 다시 비웃는 투로 킥킥대는 것들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애써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이런 것들을 친구로 두고 있다니
영민이 너도 참. 저는 화를 겨우 누른 채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의 비밀이 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나 티를 내면서 말은 안 해주겠다니 무슨 의미인지 알겠네요. 하지만 명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한테 해줄 말이 없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는 녀석들의 면면을 하나씩 노려보며 분명히 말했어요. 각자 분명히 후회하게 될 일이 생길 겁니다. 제 말뜻을 알아들은 건지 녀석들 모두 딱딱히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결혼식은 속절없이 진행되었고 영민이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 혜원이가 꽃뱀이라는 심증이 더욱 확실해진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은 몰려와서 저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더군요. 유일하게 안타까운 얼굴로 다가와 포옹을 건넨 건 일의 모든 전말을 알고 있는 선희뿐이었죠. 저는 그런 선희의 조용한 위로를 받으며 신혼여행지로 떠나기 위해 웨딩카 앞에 나란히 선 혜원이, 영민이와 마주했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해맑게 말하는 영민이와는 달리 혜원이의 표정은 뭔가 다르더군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눈빛에 묘한 도끼가 스멀스멀 서리기 시작했어요. 그 눈빛은 마치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내가 해냈다. 이 감 좋은 노인네야.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어차피 결혼까지 해버렸으니 저는 아들네 부부가 부디 행복하게 별일 없이 살길 바랐죠. 어쩌면 저는 내심 제가 틀렸기를 바랐는지도 몰라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혜원이가 업소 출신 꽃뱀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희 바람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엄마, 저 도저히 혜원이랑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전화로 들려온 영민이의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같이 못 산다는 말을 하다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야? 단순히 싸운 거라면 차라리 낫죠. 그런데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저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해요. 어제는 하루 종일 제가 말을 걸어도 그냥 무시하고 자기 친구들 만나러 나가버렸었고요.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니까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아들의 말에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할 결혼이라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허락해 주었던 건데, 저는 눈을 질끈 감은 채 휴대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 답답아.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그랬니? 혜원이랑 결혼하면 어떤 꼴이 날지 분명히 경고했잖아. 그런데 엄마 말은 안 듣고 네 멋대로 결정하더니 이제 와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그냥 답답해서 엄마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뭘 해결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요. 아, 몰라. 어차피 내 반대를 무릅쓰고 네가 멋대로 한 결혼이야. 이제 와 나한테 하소연하는 거 들어주기에는 나도 머리가 아프다. 이혼하든 어쩌든 네 멋대로 살아. 저는 기관총처럼 말을 쏟아붓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정작 저희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어쨌든 제 아들이고 결국 아들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라는 건 저였으니까요. 내심 아들이 이혼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면 힘껏 응원해 줄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도 영민이는 이혼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연말 가족 식사 자리가 열렸습니다. 오래간만에 나타난 며느리 혜원이는 많이 달라졌더군요. 온몸에 감고 있던 치렁치렁한 명품의 개수는 전보다 배는 많아져 있었고, 무엇보다 제 앞에 잘 보이려고 항상 숙이고 있던 고개는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켜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죠? 그래, 잘 지냈다.
그런데 혜원이 넌 얼굴이 아주 좋아졌구나. 그럼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좋아야죠. 전 이미 영민이에게 맨날 하소연을 듣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제 앞에서 인꼬부부 연기를 하는 혜원이를 보니 그 어이없는 꼬락서니의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곁에 서 있는 영민이는 이상할 정도로 구부정하게 허리를 구부리고 있고요. 자, 들어가서 식사나 하자. 제가 예약한 식당으로 들어가자고 하던 찰나 혜원이가 영민이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뭐라고 속닥이는 게 보였어요. 제 시선을 눈치챈 듯 얼른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뒤따라 오더군요. 방금 봤어요? 뭘? 방금 혜원이가 영민이 옆구리를 꼬집었잖아요. 못 봤어요?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밥이나 먹자고. 무관심한 남편과는 달리 제 눈은 예리하게 영민이의 옆구리를 향하는 혜원이의 손길에 집중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혜원이는 계속해서 영민이의 옆구리를 보이지 않게 꼬집으려 하더군요. 영민이는 그런 며느리의 손길에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당하고 있고요. 혜원이가 잠깐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저는 틈을 놓치지 않고 영민이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왜 그러세요? 엄마. 옆구리 봐봐. 네? 아니. 다 큰 자식 몸은 왜 보려고 그러세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옷 올려봐. 영민이의 저항을 뚫고 결국 확인한 옆구리에는 끔찍하게 시퍼런 멍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니? 응? 도대체 이게 뭔 정신 나간 짓거리야? 제 말에 영민이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게 혜원이가 자기 뜻대로 제가 안 해주면 옆구리를 꼬집어대서. 그걸 지금 내가 모를 것 같니? 내 말은 너는 왜 등신같이 그걸 가만히 맞아주고만 있냐는 말이야. 제 말에 영민이가 울컥거리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도 싫어요. 저도 옆구리 꼬집히기 싫고 맨날 저 무시하고 때리는 여자랑 살기 싫다고요. 하지만 제가 이혼하면 소송 걸어서 저는 물론이고 엄마랑 아빠 재산까지 뜯어가겠다고 맨날 협박하는 걸 어떡해요. 엄마가 그렇게 반대한 결혼인데 이제 와서 제가 잘못했다고 어떻게 인정하냐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혜원이 제가 뭐라고 했다고? 너랑 우리 재산을 뜯어가겠다고 협박까지 해? 참. 뭐 저딴 거지 같은 게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야, 아들. 한 번만 물을 테니까 똑바로 말해. 내가 결혼식에서 보니까 네 친구들이 너랑 네 와이프 두고 낄낄대면서 비웃던데. 둘이 나한테 아직 말 안 한 비밀이 있는 거지? 그렇지? 입을 다물고 말하기를 주저하는 영민이에게 제가 다그치듯 다시 말했어요. 바른 대로 말 안 해? 혜원이 저거 업소 다니던 애 맞아? 아니야? 만약에 너 여기서도 아니라고 잡았다면 네가 혜원이한테 밤마다 두들겨 맞든 어쩌든 그냥 무시하고 살 거다. 알겠어? 그래도 입을 다무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망설임 없이 등을 돌렸어요. 그래, 네 멋대로 하다 인생 망해라. 라고 하며 식당으로 들어가려는데 영민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맞아요. 고개를 돌려보니 영민이가 고통스러운 얼굴로 말하고 있었어요. 혜원이 업소에서 몸 파는 일 하던 거 맞아요.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민이의 뺨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말했어요. 증거는 내가 혜원이랑 결혼하기 전에 각서 썼던 거 기억하지? 제가 업소 다니던 얘라는 증거 하나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어. 증거는 있니? 같이 찍은 사진이나 그런 거 말이야. 없어요. 애초에 저한테 업소 다니던 사람들 소개도 일부러 안 해줬고 그나마 있던 증거도 다 돈 써서 없앴어요. 돈을 써서? 네가? 왜?
그게 혜원이가 나중에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봐 무섭다고 해서 제가 결혼 선물로 혜원이 앞에서 다 없앴어요. 아이고 이 답답한 바보 천치야. 아들의 등짝을 잇는 힘껏 때려보았지만 그렇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넌 왜 많고 많은 애 중에서 그런 애하고 결혼을 한 거니? 응? 결혼 전에는 분명히 저한테 잘해줬어요. 어지간한 여자들보다 배려심도 많았고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과거도 감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품었던 건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결국 손해보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혜원이가 스스로 업소녀라는 걸 인정하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스스로 그 애 앞에서 증거까지 없앴다고 하니 난관을 돌파할 방법이 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난관 속에도 희망은 하나 보이더군요. 혜원이가 자기 아버지를 끔찍하게 무서워해요. 업소 다니던 것도 부모님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알게 되면 아마 맞아 죽을 거라고요. 혜원이의 폭력적인 성향은 자기 아버지한테서 온 모양이었어요.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맞아 죽을 것을 걱정했다고 영민이가 말하더군요. 그리고 혜원이가 주사가 심해요. 술만 마시면 욕도 많이 하고 안 해도 될 말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엄마랑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혹여라도 자기가 업소녀라는 걸 인정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혜원이 걔 술 많이 먹니? 밖에서는 안 먹고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서 먹어요. 그것도 소주는 안 먹고 비싼 양주로만 먹고요. 그 비용은 네 카드로 하고? 영민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주 철두철미한 나쁜 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희망이 제게 주어졌고 저는 그 두 개를 이용해 저희 집안을 구해낼 생각이었습니다. 영민이 너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겠어? 제 말에 영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양주요? 왜? 늙은 시엄마랑 같이 술 먹기는 싫은 거니? 아,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적 없으시다가 갑자기 다가오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같이 술 한잔하자는 저희 말에 혜원이가 보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먹기 싫다는 거지? 알겠다.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야 좋죠. 그렇게 며느리와 함께 대면에 술잔을 기울였어요. 과연 영민이의 말대로 주사가 심하긴 심한 건지 술을 입에 대기도 전부터 엄청 조심하더군요.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티가 역력한데도 꾹 참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말했어요. 왜 그러니? 시엄마 앞이라고 내숭 떨 필요 없다. 마시고 싶은 대로 팍팍 마셔. 아니에요, 어머니. 사실 제가 술을 잘 못해서요. 그렇지, 오빠? 응, 그렇지. 영민이가 저한테 술고래라고 이미 증언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저렇게 말하는 혜원이가 참으로 웃기더군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내숭을 떠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 어디 한번 죽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 후로 저는 거의 매주 아들 내외와 함께 술 대작을 했습니다. 혜원이의 철옹성 같은 내숭과 거짓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혜원이도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취한 척 연기를 하면서 헛소리를 하니까 자기도 슬슬 마음을 놓는 것 같더군요. 저는 술 취한 척 입을 열었어요. 나는 혜원이 네가 처음에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영민이가 지금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여. 그러시다면 다행이네요. 어머니, 아, 나도 혜원이 너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시아버지는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몰라. 무뚝뚝하고 무관심하고.
제가 그렇게 하나둘 빈틈을 보이니까 혜원이도 결국 점점 자신을 내려놓더군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결국 술을 홀짝이더니 나중에는 저처럼 얼굴이 시뻘개져서 헛소리를 시작하더군요. 솔직히 저도 어머니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 그랬니? 네, 물론이죠. 깐깐하게 생긴 부잣집 사모님. 딱 견적 나오잖아요?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요. 아니, 그런데 어머니도 뭐가 그렇게 잘나셨다고 저를 괴롭히신 거예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부자 남편 만났으면 잘할 수 있었어요. 아, 진짜. 열받아. 테이블까지 쾅 내려치는 혜원이를 보며 저는 기가 찼지만 꾹 참았어요. 그냥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제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니까 아들 영민이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엄마, 왜 그냥 가세요? 혜원이 술 취하게 만들어서 과거 물어보시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지금 딱 취했잖아요. 저는 아들의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영민이 너 업소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독한지 아니? 아마 지금 저러는 것도 연기일 거다. 계속 술 먹으면서 마음을 아예 놓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나중에 진실을 말하는 법이거든. 제 말에 영민이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업소 다니는 여자들 특성상 술을 많이 마시면서 내성이 있을 텐데 저랑은 한 병 다 먹지 않은 상태에서 혀꼬부라진 소리를 냈거든요. 그렇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또 혜원이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죠. 마음을 놓고 방심하길 바라면서요. 동시에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던 사설탐정도 고용했어요. 이미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죠. 선희가 아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혜원이의 뒷조사를 시켰죠. 생각보다 결과는 금방 나오더군요. 혜원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업소에서 무슨 더러운 짓을 했는지 결과는 금방 나왔어요. 심지어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사진들까지 증거로 얻었고요. 그럼 그걸로 이제 모두 다 끝내버릴 거니? 선희 말에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 그동안 나도 고생한 게 있는데. 한번 재미는 봐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씨, 짜증나. 그날따라 혜원이는 술을 몇 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성질을 내더군요. 기분 나쁘고 화난다는 듯이요. 저는 그런 혜원이를 보며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오히려 기뻤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 싶었죠. 짜증나. 짜증나. 짜증난다고. 나중에 정말로 술에 취하니까 영민이가 말했던 대로 혜원이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더군요. 제 앞에서 영민이의 옆구리를 대놓고 꼬집는 건 물론이고 뺨과 몸을 툭툭 건드렸어요. 혜원이의 행동에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그냥 꾹 참았어요. 그저 조용히 영민이에게 눈짓을 했답니다. 음성 녹음 버튼을 누르라고요. 술자리는 더욱 길어졌고 혜원이는 거의 만취에 가까워졌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완전 공부만 한 새님인 거 아시죠? 처음에는 자기가 여자 많이 안다고 허세 부리더니 완전 호구였다니까요? 그러니? 나는 내 아들이랑 연애해 본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없었단다. 하. 그냥 모르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기운도 없고 답답하고 유일한 미덕이 있다면 그나마 돈을 많이 번다는 거. 그래도 처음에는 영민이를 좋아했던 거 아니니? 좋아한다고요? 이세님 호구를요? 아, 뭐.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죠. 업소녀였던 저를 공주님처럼 여겨줬으니까요. 업소녀? 뜻밖의 고백에 저는 눈을 끔뻑였어요. 자기가 업소녀인 걸 자기 스스로 인정하다니요. 하지만 혜원이도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말한 거더군요. 놀라실 필요 없어요.
오빠도 다 알고 절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게요? 지금 이 대화 설사 녹음되고 있더라도 불법 녹음이라 증거로 채택은 못할 텐데. 이혼이라도 시키려면 시키세요. 저도 이혼 위자료 넉넉히 받아서 새 출발하고 싶거든요. 이제 보니 혜원이가 지금 노리는 건 영민이와 이혼해서 받을 막대한 위자료인 모양이었어요. 이혼시킬 거면 시켜라. 단 돈은 내놓고. 이게 지금 네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니? 뭐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기가 찼답니다. 뭐 이런 짐승 같은 것이 다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저는 나직이 미소 지었어요. 저에게는 비장의 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 그럼 네가 업소녀라는 건 인정하는 거구나. 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어머니도 알고서도 결혼 못 막으신 거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가 알고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아들이 이혼 위자료 뜯기는 걸 보셔야 할 거라고요. 글쎄, 그건 네 생각이겠지. 저는 나직이 웃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겸상하며 혜원이의 헛소리를 듣기에는 역했거든요. 영민아, 네 잘난 업소 와이프 챙겨라. 술이 어지간히도 취한 모양이니까. 제가 집을 나서자 혜원이가 깔깔대며 뭐라고 짓거리더군요. 어머니, 이번에도 어머니가 지신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시던 몸 팔던 연한테 또 지게 되신 거라고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혜원이의 헛소리를 무시한 채 저는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고요한 혜원이네 집에 영민이에게 미리 받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해장용 콩나물국을 끓여 한 상을 차렸습니다. 냄새를 맡고 깨어난 혜원이가 얼떨떨한 얼굴로 나오더군요. 어머니? 일어났니? 앉아서 해장해라. 혜원이는 어젯밤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상당히 당황한 얼굴이더군요. 그런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장국을 끓여준 것에 더욱 놀란 눈치였고요. 제 눈치를 보며 국을 홀짝이던 혜원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게 어제 제가 했던 말들은 말할 필요 없다. 저는 나직이 웃으며 혜원이 앞에 마주 앉았어요. 그러고는 미리 준비한 갈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자, 한번 열어봐. 이게 뭐예요? 열어보라니까. 뭘 뜸을 들이니? 혜원이가 주저하는 손길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것은 바로 혜원이의 난잡한 과거 생활이 담긴 사진들과 증거들이었죠. 그것들을 손에 쥔 혜원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이건 분명 그때 심부름 센터에 돈 주고 다 기록 지워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네가 저지른 모든 과오를 덮을 순 없는 거다. 네 말대로 단순한 녹취로는 한계가 있더구나. 그래서 탐정에게 네 뒷조사를 의뢰했지. 솔직히 너무 쉽게 모든 증거를 얻을 수 있어서 놀라울 지경이었어. 혜원이 너 아주 몸을 열심히 굴렸던데. 이따위 증거 인정 못해요. 못한다고요. 궁지에 몰리니 악을 쓸 기세였어요. 하지만 그 또한 저희 계산 범위 안에 있던 거였죠. 네가 인정 못하면 뭐가 달라지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너네 집으로 소포 하나를 보내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하고 오는 참이다. 우리 집으로? 소포를요? 불안으로 가득 찬 혜원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보내주신 따님이 얼마나 몸을 열정적으로 밑바닥에 굴렸는지 알려드리려고 말이야. 나 혼자 알기에는 너무 아쉬운 정보잖니? 아참 듣자 하니 너네 아버지가 한성격하신다며? 만약 이따위 일이 벌어진 걸 아신다면 대체 어떻게 나오실지 궁금하네. 어머니. 제발. 아버지가 아시면 저 정말 큰일 나요. 저 진짜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도대체 애를 얼마나 때린지는 몰라도
자기 아빠 이야기가 나오니 혜원이의 얼굴이 공포로 가득 차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따로 준비한 문서와 펜을 내밀었어요. 문서에는 혜원이가 자신이 업소녀라는 걸 인정하고 어떤 소송이나 재산 분배 요구 없이 이혼을 받아들이겠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죠. 좋아. 나도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꼴은 보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 이 문서에 서명만 하면, 그리고 내 아들과 깔끔하게 헤어져 준다면 없던 일로 해줄게. 너네 집에 보내기로 한 등기도 지금 전화해서 보내지 말라고 하고 말이야. 정말이세요, 어머니?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바라보는 혜원이에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난 너처럼 천박한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우리 둘 중 거짓말쟁이는 한 명뿐이잖니? 잠시 망설이던 혜원이가 이내 인상을 찌푸리고는 황급히 문서에 서명에 내밀더군요. 마침내 문서를 건네받았을 때 저는 묘한 쾌감마저 들었답니다. 드디어 끝이구나. 저는 이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곁에서 멍청하게 잠옷바람으로 서 있던 아들에게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뭐해, 빨리 네 짐 챙겨서 나갈 준비해야지. 영민이가 급하게 자기 짐을 챙겨 나갈 준비를 마쳤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깥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그런 저의 붙잡는 목소리. 혜원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야, 약속은 지켜주시는 거죠? 약속? 내가 너랑 약속을 했었니?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그 문서에 사인하면, 그리고 문제없이 이혼하면 없던 일로 해주시겠다고요. 아, 그거. 그런데 조금 웃기지 않니? 다른 누구도 아닌 일륜지 대사인 결혼 약속을 거짓으로 한 네가 약속을 운운한다는 게. 저는 대답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민이가 제가 보조석에 타니 들뜬 얼굴로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죠? 저 여자랑 더 얼굴 안 봐도 되는 거죠? 푼수처럼 설레발치지 말고 집으로 운전이나 해. 영민이가 입 다물고 운전하는 동안 저는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원이네 집에 소포를 보내려고 기다리고 있던 게 바로 선희였거든요. 응, 선이야. 소포 계획대로 보내줘. 그리고 전 혜원이가 우리 집을 농락한 값을 톡톡히 치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소포는 그대로 혜원이 집으로 배달되었고 동시에 가지고 있던 증거를 활용해 이혼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혜원이가 직접 서명한 각서들이 증거가 되었죠. 이혼까지 일사천리인 건 당연했어요. 가정법원에서 만난 혜원이가 저를 향해 광기의 고함을 치더군요. 이 악독한 노인네 같으니.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문제 삼지 않겠다며. 우리 집에 연락 안 하겠다며.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영민이는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 그러셨니?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 과연 너네 부모님이 이혼 때문에 쓰러지셨을까? 아니면 자기 딸이 몸 파는 창녀라서 쓰러지신 걸까? 뭐라고? 아니, 사실이 그렇지 않니? 나라면 후자가 더 충격적일 것 같은데 말이야.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야. 저는 미소와 함께 말을 이었어요. 민사 소송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오래도록 법정에서 계속 만나자, 혜원아. 소리를 지르는 혜원이를 뒤로하고 법원에서 나왔어요. 영민이가 제게 말하더군요. 민사소송까지요? 엄마, 그건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심하다고 저는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는 영민이에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여자는, 혜원이는 널 속이고 네 부모를 속이고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던 애야. 그런데 이제 와서 심하다고? 넌 내가 쟤네 엄마처럼 쓰러져야 그제야 정신을 차릴 거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엄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영민이의 짧은 사과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프를 치러 필리핀에 갔다가 돌아온 남편이 이번에는 저를 건들더군요. 도대체 애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혼을 해?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내가 그러게 뭘 했어요? 업소녀일 거라고 했죠? 그런데 누가 잔말 말고 결혼시키라고 했더라? 기억 안 나요? 아니, 그건. 그 사람이 왜 이리 공격적이야. 아무튼 우리한테까지 피해 오지 않게 잘해. 잘하라고요? 내가 지금 아들 인생 망할 뻔한 걸 발로 뛰어서 막았는데 뭘 더 잘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애초에 무관심하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대놓고 맞선 게요. 결혼한 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였죠. 어떤 반응이 나올지 두려웠는데 남편은 의외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사람 말을 참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바로 회피하면서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괜히 결혼이 일륜지대사라는 게 아니구나 하는 점과 가족을 지키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도요. 혜원이와는 민사소송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마음 약한 영민이에게 자기 나쁜 생각할지도 모른다며 협박을 했다는데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혜원이는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생존 본능 하나는 대단한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영민이와 우리 집안 사람들 인생은 고려하지도 않고 사기를 치려고 했고 또 성공할 뻔한 거고요. 그런 부류의 인간은 자기 모든 걸 이용해 나쁜 짓을 하며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